매일 먹어도 근육으로 안 가는 단백질. 충격적인 이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특히 힘이 빠지고 기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60을 넘긴 이후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지만 정작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바구니를 들고 몇 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병원에서는 멀쩡하다는데 왜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질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30살 전후를 기점으로 서서히 다른 궤도에 오릅니다. 성장과 발달을 마치고 정점에 다다른 근육은 그 시점 이후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사람에 따라 그 속도와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특히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면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하던 동작들이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야 하거나 버스를 뛰어가다 멈칫거리며 헉헉헉대는 순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다 라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체력은 근육에서 비롯되는데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드는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에 제약을 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때와 비교했을 때 60대가 되면 이미 근육량이 70% 정도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져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사소한 상처가 났는데도 오래 걸리며 심지어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를 받아보면 혈액검사나 영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니 대다수는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다며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흡수율이 높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위상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섭취한 단백질이 온전히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탁에서 고기와 달걀을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양은 절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에 도달하지 못한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소모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만 하면 근육이 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물론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치 벽돌이 부족한데 아무리 건축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집이 완성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육이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 즉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65살의 이정호. 어르신은 한동안 걷는 게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 식사도 잘 챙겨 드셨고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셨지만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섭취한 음식의 소화 흡수율까지 떨어져 있었지요. 결국 어르신은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면서 서서히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몸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특히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어떤 장애가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피로와 힘의 상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근육 감소의 결과이고 그 중심에는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방법을 알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의사들은 혈액검사나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지만 대부분 정상 범위로 나오니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의학적 결과는 멀쩡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바로 이 간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 진료실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살의 김정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특별한 수치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여전히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져서 힘들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놓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검사는 주로 질병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병적인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겨지다 보니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고 환자만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정상 범위라는 단어의 함정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청년기와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로 줄었더라도 수치상 병리학적인 문제는 없으니 의학적으로는 정상이라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검사 결과는 집의 기둥이나 벽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가구가 빠져 있거나 방이 비어 있다면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집이 멀쩡해 보여도 안쪽이 비어가면 결국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문제를 더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8살의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낚시를 즐기며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금세 지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 검진을 받았으나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했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 근육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낚싯대를 드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듣는 이상 없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환은 없다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실제 삶의 불편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의 틈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 틈에서 근육 감소와 기력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질병 중심의 시각을 넘어 생활 속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큰 병이 없다고 들으면 안심은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렇겠지.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라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늦추거나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 감소를 단순히 노화로 받아들이는 대신 단백질 섭취 방법을 조정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음식을 선택하며 생활 속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적용한 환자들은 몇 달 사이에 걸음 속도가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신체의 실제 변화를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몸의 신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왜 힘이 없을까? 가 아니라 내 근육이 왜 줄어들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을 찾는 순간부터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고기나 달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해 대부분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소화 효소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단백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라는 벽돌은 여전히 공급되고 있지만 그 벽돌을 집까지 옮겨주는 트럭이 점점 고장이 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벽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6살의 최영자 어르신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셨습니다. 고기도 좋아해 일주일에 2~3번은 소고기를 드셨고 아침마다 달걀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기력이 떨어져서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낮았는데 이는 섭취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단백질을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꾸고 식사 시간을 조정하면서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만 있다고 해서 근육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근육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 역할의 단백질뿐 아니라 시멘트와 철근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중 아연과 칼슘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들 영양소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돕는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칼슘 역시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데 부족하면 힘이 쉽게 빠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관문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관문들이 점점 닫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근육세포까지 단백질이 도달하려면 혈관이 뚫려도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기까지 더 큰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살의 김용환 어르신은 평소 식단에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에 힘이 빠져 곤란해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지만 혈관이 좁아져 있어 근육 세포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자 몇 달 만에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을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까지 잘 전달되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근육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위산과 소화 효소의 감소로 인해 흡수율이 떨어진다. 둘째, 아연과 칼슘 같은 보조 영양소 부족으로 합성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셋째,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단백질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는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챙길 때는 단순히 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흡수와 전달, 그리고 합성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결국 단백질의 진짜 행방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근육 감소를 막고 기력을 되찾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육 감소는 30살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 속도는 1년에 평균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30대의 근육량을 기준으로 할 때 60대에 들어서면 이미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건강한 노화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며 일상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결국 근육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은 마치 은행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꾸준히 저축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장호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근육 역시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68살의 이순자 어르신은 10년 전만 해도 마을 뒷산을 가볍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도 버거워하십니다. 예전에는 2봉지의 장바구니를 들고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 봉지만 들어도 어깨가 뻐근해지고 다리가 떨립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느낀 피로와 무기력은 근육 감소가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근육 감소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약해져 낙상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서 골절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골절도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근육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근육이 줄면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대사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혈당이 안정적이고 면역력도 높아져 감염에 잘 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근육 감소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육 감소가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감소 비만이라고 하는데 외관상 살이 찐 정도로만 보일 뿐 실제로는 근육이 사라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74세의 장영호 어르신은 평소 몸무게가 늘 일정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과거보다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줄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은 그제야 체중이 같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결국 근육 감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질을 흔듭니다. 30살 이후 매년 1%씩 줄어드는 근육은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체력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를 미리 인식하고 대비한다면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육 감소를 단순히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건강 과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신호를 읽게 되고 그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의 역할을 단순히 힘을 쓰고 움직이게 해주는 기관으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근육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건강의 창고이자 다양한 생리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기관입니다. 가장 먼저 근육은 에너지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 포도당은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근육은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지 않고 반대로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움직임에도 금세 피로를 느낍니다. 또한 근육은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 신호물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이른바 마이오카인 묘키네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은 염증을 줄이고 감염에 대항할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근육이 많을수록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질병이 생겼을 때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쉽게 번지며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근육은 또한 혈당 조절의 핵심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이나 췌장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장소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근육은 혈액 속의 당을 끌어다 에너지로 씁니다. 따라서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2의 오세훈 어르신은 평소 특별히 단 음식을 즐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점점 높아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결국 혈당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식습관보다는 근육 감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근육을 보충하는 식단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혈당이 점차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근육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전신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뼈가 약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져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잘 유지되면 노화의 속도 자체가 늦춰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근육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거나 근육이 활발히 활동할 때 분비되는 여러 화학 물질들은 뇌를 자극해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반대로 근육이 충분한 사람일수록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고려하면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지탱하는 종합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곧 에너지 저장 능력의 감소, 면역력 약화, 혈당 조절 실패, 호르몬 불균형, 뼈 약화, 심지어 정신적 활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69살의 윤명희 어르신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전보다 다리가 무겁다라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무엇보다 의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줄면서 몸속 에너지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반복적으로 감염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자 어르신은 몇 달 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잃는 것이며 면역력과 대사 건강을 동시에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고 보충하는 일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 때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사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근육 감소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보행 능력의 약화입니다. 예전에는 금세 걸었던 거리가 요즘은 배로 시간이 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70살의 박동우 어르신은 평소 동네 시장까지 한 5분이면 가던 길이 10분 이상 걸리게 되자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걸음이 느려지고 균형도 불안정해져 결국 지팡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다리 근육이 또래보다 20%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작은 감기에도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65살의 김은희 어르신은 늘 건강하다 자부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근육 감소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이오카인 분비가 줄어든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도 근육 감소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대는 기관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에도 관여합니다. 72의 정혜성, 어르신은 작은 칼에
배인 상처가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뇨병 검사와 각종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조직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작은 상처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신호는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고 새끼를 꼬박 챙겨 먹어도 늘 기운이 없고 나른함이 계속됩니다. 69살의 오정희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 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속 에너지 저장소가 고갈되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가 주는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일상 속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늘 피로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상황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혜성 어르신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볍게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상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전반적인 피로도 줄어들었습니다. 오정희 어르신 역시 식단을 조정하고 단백질 보충을 하면서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그 첫걸음은 걷기 속도의 변화, 잦은 감기, 상처 회복 지연, 만성 피로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흡수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양은 체중 1kg당 1, 2.1, 다복지 정도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최소 72개에서 많게는 90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7g라고 할 때 단순히 달걀만으로 충족하려면 하루에 10개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만으로 채우려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68살의 최명호 어르신은 단백질을 늘리기 위해 매 끼마다 고기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단백질 양 자체는 충분했지만 소화 흡수율이 낮아 실제로 근육에 쓰이는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흡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으면 70, 80% 이상 흡수되던 단백질이 60이 넘으면 절반 정도만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똑같이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노년기에는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반드시 보조 영양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연,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고 시멘트와 철근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강조하는 식단은 실제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66살의 김순자 어르신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두부와 달걀만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피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연과 칼슘 같은 보조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식단에 견과류와 채소, 해산물을 조금씩 추가하자 몸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양을 맞추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몸에 맞는 흡수율, 보조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비용이 지나치게 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최소 몇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둘째,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단백질은 보조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막는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기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필요한 양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금 힘을 되찾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와 달걀을 떠올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세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어 노년기에 매우 효과적인 보물 같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국물 맛을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지만 건새우에는 놀라운 양의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더 진해지고 동시에 칼슘과 아연도 함께 증가합니다. 건새우 한 줌에는 달걀 여러 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은 뼈를 강화하고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69살의 이성호 어르신은 2달 동안 꾸준히 건새우 반찬을 챙겨 드신 후 근육량이 증가하고 다리에 힘이 붙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하지요. 황태 100개는 소고기보다 몇 배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어 근육 합성에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태에는 간 기능을 돕는 성분과 피로를 회복하는 비타민들이 풍부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3세 박상욱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시면서 한 달 만에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황태는 단백질 보충과 함께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검은콩의 진짜 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색소, 즉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검은콩은 단백질 자체와 전달 경로를 동시에 강화하는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78살의 김용자 어르신은 한 달간 검은콩밥을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단백질과 함께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건새우는 아연과 칼슘, 황태는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 검은콩은 혈관 건강을 돕는 안토시아닌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경로에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더구나 가격도 비싸지 않아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밥상에서 얼마든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함께 조합했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에 아연, 탄화, 칼슘 등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들이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식단에 함께 포함했을 때 단일 식품만 먹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는 우리 밥상 위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치만큼은 매우 큰 보물입니다.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음식은 혼자만의 성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해 흡수를 돕거나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영양소의 흡수를 떨어뜨려 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건새우 속의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꾸준히 먹은 분들이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만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요하므로 이 조합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태와 무 역시 환상의 짝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여 황태 속 단백질이 더욱 잘 흡수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황태국에 물을 내어 끓이는 조리법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73세 장성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태무국을 드신 후 한 달 만에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 기상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 한겸 작용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검은 콩나물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무쳐 먹으면 혈류 개선 효과가 커지고 단백질이 근육까지 원활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소의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처해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먹는 분들은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콩을 짜게 졸여 먹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늘려 근육과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검은 콩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짜게 조리는 대신 삶거나 밥에 넣어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단백질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커피 속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와 커피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을 먹고 곧바로 커피를 즐기는데 이 습관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조합은 결국 단백질이 근육으로 도달하는 과정에 릴레이 선수처럼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것을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동료 선수들입니다. 좋은 조합을 선택하면 릴레이가 매끄럽게 이어져 근육 합성이 원활히 일어나지만 나쁜 조합을 택하면 중간에서 바통이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기본으로 삼되 시금치, 무, 들기름 같은 좋은 궁합을 활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반대로 두부와 시금치, 짠 콩조림, 식후 즉시 커피와 같은 나쁜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의 상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식단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요? 빨리 변화를 느낄 수는 없을까요? 사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단 2주 만에도 몸이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주의 목표는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위장을 단백질 섭취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황태국을 권합니다. 황태 한 마리를 우려 국물을 내고 여기에 무와 파를 넣어 끓이면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검은 콩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7, 3비율로 섞어 지으면 혈관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첫째 날은 건새우 무침, 둘째 날은 건새우 볶음처럼 조금씩 변화를 주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의 목표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미역국으로 단백질 농도를 높이고 점심에는 검은콩 두유를 직접 갈아 마시거나 검은콩의 비율을 늘린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이나 건새우 볶음을 먹되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2주 동안 계획적으로 식단을 꾸리면 몸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점도 뚜렷합니다. 5째 날쯤에는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10째 날에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4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10년 전에 내 몸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체감 변화가 큽니다. 예를 들어 72의 한정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2주간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첫 주에는 황태국과 검은콩밥, 건새우 반찬을 번갈아 드셨고 둘째 주에는 검은콩, 두유와 건새우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예전에는 힘들었던 동네 언덕길도 가볍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78살의 윤정희 어르신은 검은콩밥과 황태어죽을 중심으로 2주간 실천하셨습니다. 전에는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이면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손주와 놀아주어도 힘이 남아돌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2주간의 식단 변화는 단순히 근육을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의 활력, 면역력, 그리고 정신적인 자신감까지 회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의미가 없고 최소한 몇 주는 지속해야 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넘어 한 달, 석 달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근육량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약국이 아니라 밥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 식품을 기억하고 꾸준히 식단에 포함한다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혈압약을 줄이고 무엇보다 다시 삶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해마다 줄어들고 이는 기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의 감소, 보조 영양소의 부족, 혈관 문제 등이 겹치면서 단백질이 근육 합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 2병인 5개 단백질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고 아연과 칼슘, 항산화 성분 같은 보조 영양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건새우, 황태, 검은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꾸준히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음식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건새우와 시금치, 황태와 무, 검은콩과 들기름은 흡수를 돕는 좋은 궁합을 이루지만 두부와 시금치, 짠 콩조림, 식후 즉시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도달하는 길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2주간의 식단 실천만으로도 몸은 눈에 띄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소화가 편해지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식단 관리가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